반감기가 있는 해에는 늘 4분기가 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하는 것들을 2016년과 2020년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올해 남은 구간들의 전체적인 추세가 분명히 불리시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달, 그리고 이번 달을 넘어서 오랫동안에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의 월별 어떤 수익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2023년 들어서 9월부터 해서 무려 3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작년 10월 달과 그리고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는 무려 30%,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4월과 6월 두 달 동안만 마이너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요,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왔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구간 동안의 전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월별 수익률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7월달 박스 쳐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죠. 총 2013년부터 2023년, 즉 올해를 뺀 11번의 어떤 시기들을 살펴봤을 때 총 7번을 플러스로 마감을 하고 4번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7월은 강세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6월 달에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7월 달에 어떤 결과들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총 5번 동안에 6월 달은 마이너스였을 때 7월 달은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반감기가 있는 해에는 늘 4분기가 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하는 것들을 2016년과 2020년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올해 남은 구간들의 전체적인 추세가 분명히 불리시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월별 수익률의 어떤 사이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과거의 패턴들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반감기가 있었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은 2020년 반감기, 바로 직전 대세 상승장이 일어나기 전 구간들 보겠습니다. 2020년 5월에 반감기를 경험하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의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살펴보시면은 10월 이후에 반등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5개월 가까이를 큰 어떤 상승의 흐름 없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2016년으로 이동을 하면 어떨까요? 2016년은 7월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12월 이후에나 반등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더 본격적인 랠리들, 즉 상승의 움직임들은 2017년 3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랠리를 했습니다. 즉 과거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요거는 시황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반감기가 지나고 난 시점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반감기는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반감기 이후의 상황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대낌을 많이 겪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반감기가 있는 해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선을 필두로 해서 큰 상승의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미국의 대선이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단기 변수들, 어떤 단기 악재들이 가격의 흐름들을 막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두 번째는 사실은 국내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 큰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변수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기 변수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운트 곡스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상황이 아니라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물량들도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정부가 물량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7월 19일에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알트코인에는 조금 더 부대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기관 진입들을 막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SEC를 상대로 해서 컨센시스가 본인들의 기소에 대해서 어떤 SEC의 권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컨센시스가 작은 승리를 거뒀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채굴자들의 어떤 사이클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채굴자 물량들의 매도가 막바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사이클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단락들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채굴의 어떤 또 산지 중에서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강력한 해시레이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국에서 계속해서 채굴 파워들이 동원되고 있고, 이후에는 중국에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호재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거시경제 이슈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유동성 리스크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국면에서 기관의 자금들도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또 계속해서 순유입으로 전환할 가능성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로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승인이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들이 곧바로 유입되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오지 못하더라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계속해서 알트코인 ETF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대선 관련된 이슈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들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국 정부들,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어떤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이죠. 소니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해서 이 크립토 산업에 더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가지 주체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어떤 변화들의 국면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거는 시황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주체로서 우선 채굴자에 대한 부분들을 늘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어떤 이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주체로서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 이동을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요, 지금 과거 사이클 대비로 해서 유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의 셀 사이드 리스크 레이쇼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즉 단기 매도자 어떤 매도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낮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물량들을 이미 매도할 물량들을 많이 매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쇼텀 홀더들의 어떤 셀 사이드 리스크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곧 있으면은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 사이드 리스크 레이쇼 가 많이 낮아진 이 구간들은 이후에 결국은 변동성을 많이 유발하는 구간들로 지금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된 구간들보다는 저평가된 구간이라는 신호들을 보이고 있죠. 네, 이번에는 롱텀 홀더, 즉 장기 보유자들의 비용 기반, 즉 실현 가격의 멀티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높았던 구간들, 즉 과거의 정점 구간에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들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보시면 2021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 구간들을 터치해서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들이요, 가장 높은 수준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형성했던 구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있고, 두 번째로 높았던 이 분홍색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의 어떤 측면에서도 과거의 대세 상승장의 정점에서는 맥시멈 리스크가 표시가 됐는데, 현재 시점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구간들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고 롱텀 홀더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의 정점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승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는 시점은요, 빠르면은 7월, 그리고 늦어도 3분기에는 상승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대세 상승의 흐름들은 4분기에 더 본격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을 보는 어떤 근거로는 거시경제 이슈들이 해결되는 부분들과 대선을 기점으로 한 유동성 공급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만약에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더라도요, 대선 직후의 어떤 변동성이나 금리나 직후의 변동성들, 네, 그리고 내년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연말에 어떤 변동성들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것이 2개월, 3개월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조정장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죠. 자, 그럼에도 2025년 상반기까지도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려보면은 결국은 시장이 환희에 차 있으면은 조정을 대비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구간은 늘 바이더딥 구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나가면서 비트코인을 늘려나가기에 좋은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 시장에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